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4년 12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무인월 개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 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이슬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우로수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옹달샘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용수 같은 개념,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옹달샘이라든가 음용수라든가 또는 정화수 공통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옹달샘도 그렇고 정화수도 그렇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함에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청징함, 맑을청,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수는 그래서 탁해지는 것을 가장 꺼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시사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술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왕해도 작은 물은 범람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기토를 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수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입니다. 인월은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은 봄으로 들어온다라고 했고요. 또 인월, 묘월, 진월은 봄이 왕한 봄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면서 목이 임간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월은 목이 임간지,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목은 굉장한 세력을 얻고 있는 반면,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고, 또 묘월 같은 경우는 사지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든 개수든 간에 인월,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수가 어떻게 된다? 고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묘월과 달리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에서 바로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기가 없다,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것,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우를 해야지만 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음생음이라고 해서 개수는 신금으로 생해 주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맑고 깨끗한 금이 일간 개수를 생해주게 되니 개수의 근원, 뿌리를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인월의 개수가 보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거나 또는 기토가 투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일간이 약한 중에 무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완전히 매몰시키거나 또는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월에 다른 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일간 개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월의 개수는 신약이기 때문에 인성인 금으로서 생주해 주고, 그 다음에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는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어느 월령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보는 틀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천각끼리 생극재화를 주고받고,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또 바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사주를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 구분하는데,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 쉽게 말하면 무기영화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화가 되어 있느냐 중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쇠와 한열로서 중화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에 포함되어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더우냐 추우냐 건조하냐 또는 습하냐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것이고,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겨울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요. 여름 너무 뜨거워서 살기가 힘들죠. 여름에는 에어컨, 선풍기 하다못해 부채라도 좀 있어 주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격국과 용신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격국과 용신도 일간이랑 원령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하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이렇게 수생목해서 목을 생하고자 하죠. 즉 일간인 계수인 내가 월지인은 목을 이렇게 생하는 것이죠. 내가 생한다. 내가, 주체가 내가 되겠죠.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우리가 육친으로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니 이거는 자식과 같은 개념.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이 있고 나를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생아자라고 하고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를 생해 주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 같은 개념이고, 내가 생하는 아생자 식상은 자식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인성을 어머니로 보지만은 자식을 식상으로 보는 것은 여자일 때, 여명일 때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보내보고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 나의 언행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춤을 추는 것도 해당이 되고, 내가 연극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력이라든가 나의 사상이라든가 이거 책을 쓴 것도 해당이 되겠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도 잘하고, 또 일간도 세력 있고 식상이 세력 있는 사람들이 언행일치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행일치. 근데 이제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약한 식상만 왕한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식상이 됐든 재상이 됐든 관성이 됐든 일간이 왕해야지만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 오늘은 음수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음대 양의 관계,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은 상관, 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인관지가 되는 것이니 인월과 묘월이 12달 중에서 인묘월이 목이 가장 왕한 반면에, 수는 인월이면 포태법으로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고, 다음 달 묘월은 수의 보조, 여기가 사지가 되죠. 그래서 인월과 묘월은 수는 약하다. 수 자체가 약한데도 식상이 왕하게 돼 약한 수의 기운을 더욱더 뺏어가게 되니 개수가
고갈된다 그러죠. 개수가 말라 비틀어질 수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목이 수생 목하나 수가 본시 목을 생하나 목이 많으면 오히려 수가 말라버린다. 목왕 수축이라고 합니다. 목왕수축 또는 목다수축이라고도 하죠. 목왕수축 또는 목다수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월에 묘월에 목이 왕하면 개수가 고갈돼서 개수가 존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월은 초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 계절 축월이었죠. 축월은 어떤 계절? 동절이었습니다. 동절 뭐 늦겨울이긴 하겠지만 엄동설한임에는 틀림이 없었고, 아직 그 축월의 엄동설한의 한기가 인월까지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초춘 중에서 우수 전까지는 한기가 남아있다, 춥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신약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기가 있어서 차가운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때 신약한 것이 먼저일까요? 한기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개수가 없어진 상태에서 따뜻하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수를 생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인성인 금을 얻는 것으로서 이 금을 얻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해줘. 금생수,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경금으로서 수를 생하고, 또 금은 목을 극해주는 역할. 인월에 목이 왕하면 금금목함으로 인해서 목을 절제시켜줘. 목이 절제가 되면 목이 개수, 일간 개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관격은 뭐 한다? 인성이 있어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인성.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들 인성을 얻는 것을 상관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일단은 인성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고 왕한 무역의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인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인성과 그 다음에 애체성을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병화가 경금을 이렇게 극해버리게 되니 서로 좀 원격이라고 하죠. 떨어져 있어야지만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오늘 볼 거는 월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월간. 월간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음수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저것이 정관이다. 법, 윤리, 도덕과 같다. 남편과 같고 직장과 같다고 해서 정관을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개수 자체가 약한데, 그것도 월간에 저렇게 무토가 있으면 우리 물 먹는 하마가 있겠죠. 이거 제가 하는 것이 2045년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은 2025년 1월 3일 날 지금 하고 있네요. 물 먹는 하마를 이후에 사시는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습기 제거제입니다. 습기 제거제. 이게 이제 있어서, 이제 무토가 있게 되면 그나마 말라 비틀어지게 생겼는 개수를 무토가 싹 닦아버리게 되죠. 그러면 인월에 목은 개수의 기운을 빨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는 개수를 갖다가 극해버리죠. 극설교지 개수가 남아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사화를 봤죠. 개사일주. 아무래도 약한데 또 화까지 있으면 따뜻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근원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개수가 금방 또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을목이 있어서 연간에 을목에서부터 이렇게 제거하고자 하나, 역시나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무는 말라서 고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연지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토가 왕해지는 것도 매우 좋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습토가 됩니다.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물기 있는 저 진흙을 조금 쥐어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개수를 생해줘야 되는 매우 열악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3주까지만 듣고 왔을 때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인비를 얻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자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임자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그것도 뭐 엄청 좋은 것이 아니라 이 7살 축토 중에 개수 신금 요 하나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 개수였는데, 생시에서 임자시를 얻게 되면 자수의 개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임수가 투출돼서 우리 뭐 겁제의 관계는 서로 형제 자매 관계니까 우리 동생 또는 우리 누구를 이제 누이를 이렇게 도와주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약한 개수의 뿌리를 얻는 것은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또 좋은 생시가 개해시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이 사해충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개수의 뿌리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개해시는 제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자, 개수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래 금을 인성을 얻어서 개수를 생각하고 목을 억제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사신 합수가 되니까 사화의 기운이 이제 이렇게 금 쪽으로 끌어와서 개수를 또 생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경신시와 마찬가지로 신유시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유해금이 돼서, 사유축까지는 글자는 다 있지만 중간에 인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사유축 해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준삼합으로서 사유해금에서 신금이 이제 개수를 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제 목화운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것이, 유금은 순수한 금이고 개수를 생할 수는 있지만 개수 자체가 유에 통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근데 여기 경신시의 신금은 개수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운공치마라고 신유시보다는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생시들은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한데 다시 목을 얻었죠. 을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약한 일간 개수가 더욱더 약해지게 되고, 쭉쭉 개수 신금 하나 진짜 저 밑에 있는 것에 의지해서 존립 자체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사주 구조가 너무 일간이 극신 약간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을묘시 마찬가지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진중 개수가 있습니다. 축중 개수가 있고, 요 병진시는 목화운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근데 병진시가 되는 경우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썩 나쁘지는 많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로 태어난다, 뭐 경신신유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들이라면 뭐 조금 뭐 위험 부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고요. 정상 무호 기미시 모두 일각에서 너무너무 약해지겠고, 특히나 무호 기미시는 무토기토 청아리 또 투출돼서 일간 개수를 흙 속에 파묻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해시와 마찬가지로 요거 무기미시 뭐도 제가 봤을 땐 선택하기가 좀 어렵고, 임술시도 제가 봤을 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병진시 정도 되면 그냥 금순으로 가면은 발전한다. 정사시도 뭐 금순으로 가면 그래도 한번 비협을 언덕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불문하고 제가 봤을 때는 토가 많은데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